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노트 한 권으로 많은 빚을 갚고 보석은 마찰 없이는 가공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시련 없이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공자.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눈에 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집을 나서서 온종일 움직이며 노력하는 사람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를 외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게다가 각종 정보를 모으며 재테크까지 바쁘다. 그렇게 알뜰하게 살아도 빚을 갚기란 참 힘겨운 세상이다. 딱히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살림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 때론 가게의 책임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나 싶다. 아끼고 노력하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 갈수록 많아졌다. 뜻하지 않게 집안에 5천만 원의 은행빚이 생겼다. 매달 나가는 이자까지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 말일이 되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걱정을 한다고 달라질 건 없는데도 언제 이걸 다 갚나 밤잠을 설쳤다. 별다른 방법도 없고 어떤 걸 시도하기도 두려웠다. 빚에도 어리석은 빚과 똑똑한 빚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 전자였다. 무엇보다 이걸 해결하는 게 시급했다. 그래, 우선 빚부터 갚자. 가계부를 꺼내 시나리오를 썼다. 막상 적으려니 처음에는 막막했다. 그래도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적어나갔다. 쓰다 보니 구체적인 상황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선 경제적 목표는 5년 안에 대출금을 다 갚는 것이었다. 그 안에 끝내려면 연간 1,000만 원은 저축을 해야 했다.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얼마를 모아 언제까지 빚을 다 갚을지 스스로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 나갔다. 목표가 생기니 전보다 더 열심히 가계부를 썼다. 학교 다닐 때도 이만큼 치열하게 노트를 쓰지 않았다. 그때보다 더 꼼꼼하게 기록했다. 간절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다. 노트를 펴서 빼곡하게 채워진 글씨를 보면 흐뭇했다. 2017년부터 시작한 빚 갚기 프로젝트는 2021년 3월에 끝났다. 5년 안에 갚을 계획이었는데 4년 만에 달성했다.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 1년이나 앞당겨졌다. 생각보다 빨리 해낸 결과에 스스로가 놀라웠다. 그것도 아이들과 매년 2번씩 여행을 다니면서 이루어낸 성과라서 더욱 감격스러웠다. 주변에서 다들 궁금해했다.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단시간에 갚았는지. 코로나에 일을 못한 기간도 많은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활이 유지되는 게 신기하다면서 그 비결을 자주 물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수익을 낸 것도 아니었다. 경제나 재테크 전반에 관한 지식도 그런 재주도 없다. 정말 우직하게 그냥 모았다. 이전부터 해오던 절약 모드였다. 그렇다고 해서 아등바등 산 것도 아니었다. 주말에 근처 나들이도 자주 다녔다. 한 번 외출하면 경비도 많이 든다. 돈을 쓰는 건 쉽지만 모으기는 정말 어렵다. 그럼에도 단시간에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쓰기에 있다. 가계부를 쓰면서 관리했기에 가능했다. 육아와 집안일에 지쳐도 밤이 되면 가계부를 펼쳤다. 너무 피곤한 날에는 짧은 메모라도 하려고 노력했다. 뚜렷한 달성 목표,
철저한 계획을 적었다. 거기에 다짐과 각오를 쓰면서 내 상태를 늘 파악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원하는 목표에 빨리 다가갈 수 있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다. 원하는 걸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그렇다. 그들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묵묵히 해나간다. 하지만 대부분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 장기적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푼돈을 소중하게 여겨라. 절대로 그런 푼돈으로 어림도 없어 라고 말하지 말아라. 한 푼 한 푼이 아쉽다. 지출을 모두 기록해라. 조금 짜증스러운 일이란 걸 안다.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장담한다. 예산안을 만들어 보자. 지출액과 수입액을 정해라. 매달 지출하는 최고액과 매달 벌어들이는 최소액을 정해 놓아라. 보도 셰퍼의 돈. 책에서도 목표를 정하고 지출과 수입을 적으라고 했다. 그래서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산을 짰다.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지출이 끝이 없다. 청구서를 통해 내가 얼마나 썼는지를 보는 게 전부다.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한숨 짓듯이 그렇게 매달을 살 수는 없었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전략을 짜는 일은 꼭 필요하다. 간단하게라도 전략을 세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예산을 세우면 나중에 결산할 때도 편하다. 그렇게 철저하게 예산에 따라 생활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달 6개월 단위로 다시 점검했다.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계획을 다시 수정해 나갔다. 매월 말일이 되면 결산을 했다. 예산에서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고 한 달을 정리한다. 손으로 쓴 가계부를 검토하며 엑셀에 숫자들을 채워나갔다. 계산하기도 편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 달의 수입과 지출을 한 번 더 파악하게 된다. 그 수작업을 해나가는 시간이 다소 귀찮을 수도 있다. 가정경제를 잘 꾸리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하고 했다. 얼마 되지 않은 월급으로 생활하려면 그게 최선이었다. 통장마다 이름을 붙여서 관리하는 일명 통장 쪼개기도 했다. 요즘은 종이로 된 통장은 거의 쓰지 않는다. 온라인 뱅킹을 통해 계좌를 관리한다. 각 계좌마다 어떤 용도로 쓸 건지 특색에 맞게 이름을 정했다. 그에 맞게 나누어서 입금을 해두면 된다. 이렇게 관리하면 지출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나중에 정리하기도 쉽다. 기본 공과금을 내고 나면 우선 저축부터 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 달 동안 생활했다. 저축을 먼저 하고 생활비를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 이동할 때 차를 이용하면 그에 따르는 변수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목표를 위해 지출을 어떻게든 통제했다.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플랜도 만들었다. 지켜야 할 사항들을 가계부에 적으며 실천해 나갔다. 장을 볼 때도 그냥 사지 않았다. 구매할 물품이 생기면 메모부터 한다. 주로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고 3개 이상 쌓이면 구입했다. 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둔다. 무엇을 살지, 언제 구매할지 기록해 두는 게 좋다. 구매 목록이 있으면 충동 구매를 덜 하게 된다. 대형마트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고 가급적 재래시장을 이용했다. 조금만 발품을 팔면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 고정적으로 자주 찾는 마트를 설정해 두는 게 좋다. 그러면 평소 세일 정보를 톡으로 받아보고 포인트를 쌓기에도 유리하다. 자기 전에는 잠시 틈을 내어 하루 지출을 적었다. 평소 자기 전에 조금이라도 적어두는 게 좋다. 5분도 안 걸리니 금방 할 수 있다. 그럴 여유도 없으면 다음날 아침에라도 썼다. 한꺼번에 계산을 하려면 귀찮기도 하고 한계가 있다.
조금씩 자주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전체적인 상황과 흐름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목표가 이루어졌다.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빚을 다 갚았다. 단시간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 건 바로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한 덕분이다. 더 빨리 가는 방법과 정보는 넘쳐난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느리더라도 나만의 방법이 나았다. 계속 반복하면서 나만의 수칙을 만들었다. 결국 자신이 세운 계획과 방법이 아니면 계속하기 어렵다. 시행착오를 통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써야 한다. 쓰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 지금까지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주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엔다줌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